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베르나르 아르노브리는 모두 이 이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 부의 거인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역사는 우리에게 로마 황제나 빅토리아 여왕과 같은 왕과 황제, 여왕을 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아프리카의 왕 만사 무사였습니다. 맞아요. 중세시대의 만사 무사는 말리의 사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단지 왕국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금 자체를 통제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었고 오늘날 그의 재산은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이번 던더 팩트 에피소드에서는 만사 무사가 누구였고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말리 제국을 통치했는지 알아봅니다. 이 여정은 서아프리카의 말리 제국이 부와 확장으로 자부심을 가졌던 시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만사 무사는 128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제 아부 바크르는 만사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는 광중의 왕을 의미하며 말리의 황제를 위한 칭호였습니다. 그 당시 아부 바크르는 말리 제국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통치자가 아니었고 바다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 덕분에 그는 탐험가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서쪽 지평선 너머의 땅을 탐험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이 미지의 대륙을 향해 배들을 보내며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단 한 척의 배만 돌아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두 번째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말리 전통에 따라 아부 바크르는 원정 중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자리를 대신할 적합한 통치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무사를 왕위에 선택했습니다. 2000에서 3000척의 배가 만들어졌고 1312년 아부 바크르는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항해를 떠났으며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말리의 배들이 콜럼버스보다 거의 200년 전에 남아메리카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고 이 생각은 여전히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콜럼버스 자신도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남동쪽에서 배를 타고 와 금을 거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금속 제품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교환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의 화학 테스트에서 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금의 일부가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콜럼버스 이전에 이미 접촉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아부바크르의 사라진 항해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건 우리 대부분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만사 무사가 1312년에 말리 제국의 왕이 된 정확한 경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이전 만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말리에 기록된 역사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제국이 금광 덕분에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제국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거의 10만 톤의 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리에서는 그 모든 금이 즉시 만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사 아부바크르는 한때 세계 금 보유량의 절반을 혼자서 통제했습니다. 형처럼 무사도 제국을 더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들은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의 존재조차 거의 몰랐고 말리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사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홍보작전 중 하나를 벌였습니다. 신실한 무슬림으로서 그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 상인, 여성, 아이들, 노예 등 6만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부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실은 거대한 대상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여행자는 모두가 고급 보석 2세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와 병사들조차 값비싼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정 내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산더미 같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80마리의 낙타는 금만 실었습니다. 무사는 어디를 가든 금을 사탕처럼 나눠주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모스크도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무사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금을 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사람들은 정확히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무사의 관대함은 전체 지역을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바뀌었습니다. 12년이 지난 후에도 시리아 역사학자 아루마리가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사의 마스터 플랜은 성공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중동에서 유럽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즉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325년까지 2년간의 순례 후 무사는 말리를 유명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건축가, 시인, 이슬람 학자들을 고향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학자들과 건축가들의 도움으로 무사는 팀북투를 지식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는 학교와 모스크를 지었고 교육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교육뿐 아니라 수학과 같은 과목을 도입하며 과학도 장려했습니다. 그는 70만 개의 필사본이 담긴 방대한 도서관도 건설했습니다. 팀북투는 부상하기 시작하며 강력하고 부유한 아프리카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슬람 교육은 지역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사는 자신이 만든 변화로 인해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반발을 받았습니다. 무사의 막대한 재산은 그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만들었고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알려지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재산이 오늘날 기준으로 약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교하자면 일론 머스크는 2,460억 달러, 베르나르 아르노는 1,510억 달러, 제프 베이조스는 1,6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억만장자들과 무사를 나란히 두어도 그는 여전히 정상에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아무도 그에게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무사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아프리카 고대 전통을 버리고 이슬람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 아프리카 공동체는 조상의 전통을 따랐고 무사는 점차 이를 배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사회적 불평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가 금을 산처럼 메카로 가져갔을 때 그것은 말리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금 배포가 실제로 말리 경제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도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그는 1332년과 1337년 사이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보고서들이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사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을까요? 정답은 아마도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의 영향력은 정말로 전설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사는 말리를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제국을 더 확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를 남겼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아들의 야망 부족, 제한된 자원, 지속적인 전쟁은 제국을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북쪽에서 온 외국인들이 새로운 질병을 퍼뜨려 팀북투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지만 기록이 없어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세기가 지나 말리 제국은 결국 무너졌고 팀북투는 사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무사는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 옆에 역사책 속에서 살아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시리즈의 이번 에피소드를 즐기셨길 바랍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이와 같은 멋진 영상을 더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